자산관리 토크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의 미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무형의 자산에 대한 분야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30년 이상의 그 획기적인 그 대한민국의 부동산 분야의 실무 분야에 감각을 가지신 분을 초대를 했죠. 오늘 주제는 부동산 선택과 경제적 자유인데요. 이 주제를 풀어내실 분은 그 제1감정평가법인 이사님으로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십니다. 그리고 세종로 국정포럼 미래국정 최고의 과정 우리 전임 교수님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 그 주제가 좀 굉장히 실무적이고 실용적으로 굉장히 와닿는데요. 이 부동산 선택과 경제적 자유, 이 내용에 대한 요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동산 선택을 잘한다면 미래가 보장되고, 그리고 또 행복한 부자, 건강한 부자, 또 존경받는 부자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부동산 선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 선택을 잘함으로써 자기 인생이 바뀌고 또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대를 이어서도 부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대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토크쇼에 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50대가 넘으면은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은 그 경제적인 독립이 없으면은 인격도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자, 촛불 인생으로 살 것인가 그 태양 인생으로 살 것인가, 이 내용에 속이 좀 들어가 있는 깊이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게 참 미래에 대한 갈망, 희망, 이런 걸 가지고 가슴 벅찬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정말 그 별로 생각 없이 아무렇지는 않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결정이 되는데, 오늘 정말 부동산 선택을 잘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벅찬 희망과 경제적 자유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그러한 오늘 토크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이 원래는 실무적인 내용의 사례가 너무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걸 좀 공개하기 전에 조금 기본적으로 좀 우리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사례에 대한 내용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 자유의 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조금 뒷받침할 내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부자 투자자와 가난한 투자자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투자를 잘하고 못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그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 사항입니다. 우리가 작은 선택에서는 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되지만 큰 선택에서는 꼭 성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정말로 참으로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옳은 선택을 함으로써 인생이 정말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그 자기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선택은 부동산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선택의 기준이 부자들이 그 부동산 분야나 그다음 실물 분야 쪽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끔찍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부동산 선택을 잘했을 경우에는
정말 예기치 않는 수익으로 인해서 예. 또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 그 누리게 된 게 또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정말 부동산 선택은 인생살이에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하나하나씩 짚어준 내용들이 사실은 부동산 분야 쪽에 이제 우리가 노하우를 공개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좀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하나하나씩 잘 풀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좀 더 여쭤봐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분야 쪽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또 그 비중을 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일반인들은 그 부자들만 부동산 실무 분야 쪽으로 투자를 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오히려 그 부동산 투자는 부자뿐만 아니고 좀 다양한 분들이 좀 투자를 해서 뭔가 삶에 대한 질을 끌어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그 우리가 그 부동산 분야의 그런 삶의 질이 풍부하게 숨겨져 있는데 왜 그 집이나 땅을 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주택 선택에 있어서는 예. 뭐 어느 지역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런 다음에 아파트를 선택하느냐, 주택을 선택하느냐, 예. 빌라를 선택하느냐, 예. 뭐 단독주택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차이점이 많을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정말 지역을 어느 지역에 선택하느냐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선택 시에 예를 들어서 상가 분양 같은 거에 잘못 한번 예. 선택을 하면 거의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부동산 선택 시에 토지 선택도 예. 잘못 선택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예. 자기 가용 자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매몰되어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인생에서 자산 관리에 구렁텅이 빠지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더 흐름을 짚어보고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의 그 실무적인 그 노하우를 좀 이렇게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더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그 이제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실무적인 내용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이렇게 행복한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걱정 근심의 예. 7, 80%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면 예. 사랑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제 그 아는 성수동에 있는 지인이 예. 갑자기 그 성수동 그 토지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예. 술 마시고 만날 놀기만 하고 그냥 뭐 술 주정뱅이 비슷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아. 그걸 누가 40억을 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냥 뭐 갑자기 건강 관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자기 주변 관리를 하면서 술도 끊고 아. 그리고 예. 정말 뭐 운동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계기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한 거는 경제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거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열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주변에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그 대개 보면은 감을 많이 못 잡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자산관리 토크에 나오셔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짚어준 내용들이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정평가사님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죠? 예, 제가 33년째 제일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성공을 한 걸로 이렇게 굉장히 그 알려져 있더라고요.
글쎄요, 성공을 했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오랫동안 감정평가하면서 애들 넷을 키우고 넷을 다 결혼시키고 그리고 뭐 손자 7을 보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인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적인 자유인이라는 건 월세를 받아도 뭐 충분히 노력을 안 해도 살 정도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는 같습니다. 감정평가사님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사실은 많은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교수님이 실무적인 분야에 남달리 정말 전국의 그 부동산의 그 토지나 주택 분야 쪽으로 좀 이렇게 이제 꿰뚫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감정평가사님을 오래 하셨으니까 정말 그 중요한 걸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지역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개별적인 요인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적인 요인과 개별적인 요인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지역적 요인이라 그러면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아파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어느 지역이 오를 것이냐, 어느 지역이 가격 상승이 될 것이냐, 이거를 분석을 해보지 않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정말 실패할 확률이 가장 굉장히 높죠. 그 지역이 발전 가능한 지역이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냐, 산업 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냐,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이냐, 아니면 정말 그 시골 오지에 그 경제적 부가 축적되지 않는 분들만 사는 그런 동네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느냐는 참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지역 요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개별적인 요인. 개별적인 요인은 당의 부동산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그 다음에 도로 조건은 어떠냐. 그 다음에 형상, 모양. 형상은 어떠냐. 경사지는 어떠냐. 그리고 시내에서 얼마나 가까이 위치한 부동산이냐. 외곽지에 위치한 부동산이냐 여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요인이 결정이 되는데 그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도 가격 결정이 많이 좌우되고 또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개 보면 토지는 진흙 속에 감춰져 있는 진주를 찾아낸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근데 저 토지 감정 평가를 하시면서 그 물론 이제 여기서 공개될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은 그 지역 요인과 개별적인 요인을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그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토크를 통해서요. 그런데 오늘 감정평가사님이 또 우리 교수님이시잖아요. 교수님이 혹시 어디에 뭐 비전을 좀 줄 만한 사례적인 내용이 있다면 한번 조금 힌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직업 특성상 보상 평가를 많이 하는데 보상 평가가 많은 곳은 개발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발이 많은 곳에는 보상금이 풀리죠. 보상금이 풀리면 그 보상금을 가지고 대토를 하면 세금이 감면이 되고 또 그 토지를 보상당한 분들은 보상당한 토지를 다른 곳에 그 취득을 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심리 때문에 또 사람이 의외로 멀리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가게 되는데 따라서 보상 지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 이거는 뭐 정말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이 뭐 제가 경험상 보상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보상이 끝나고 나면 상당한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바람직하다,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지역적인 요인과 개별적인 요인에 대해서 좀 그 흐름과 그다음에 사례적인 내용을 잠깐 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물론 이제 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강의에서 이제 더 이렇게 내놓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그 분야에는 그것까지만 하고요.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주택과 토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좀 더 범위를 좀 넓혀 보면은 부동산 매입을 할 때 예. 우리가 이제 고려할 내용과 선택 시에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부동산 매입 시에 뭐 이제 주택, 상가, 공장 뭐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틀린데 예,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주택은 부자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가서 투자를 하되 예, 일단은 아파트로 가셔야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뭐 타운하우스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아파트 가격만큼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빌라를 투자하는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예. 뭐 무덤을 파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예, 대출을 내더라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로 가는 게 좋을 듯하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제가 더 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 우리 교수님이 감정평가사이면서 전국을 이렇게 이제 다 짚어보신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그 지금 빌라와 주택은 물론 이제 재개발과 그 연계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사실은 우리가 그 보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왜 아파트가 그 아파트로 가야지 어떤 부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이렇게 채울 수 있을까?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요즘 최근 예, 주부들 경향, 예, 그 부동산 선택 시에 토지를 제외하고는 남자의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있었군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네. 그리고 그것보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부동산이 주로 이제 선택의 대상이 되는데 네. 주부들은 일단 편리성 때문에 예. 아파트로 가고자 합니다. 물론 보안성이나 네. 다른 뭐 이제 그 프라이버시 예. 이런 것 때문이라도 거의 심리적으로 아파트를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아파트 아닌 것은 거의 주택 투자 시에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다른 여타 부동산은 오르지 않고 아파트만 거의 오르고. 거기에서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었군요. 예. 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상업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택시 고려할 내용이 뭔지? 상업지는 예. 이거는 프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예. 제가 아는 분이 분양하는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예. 실패한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조차도 세종시에 있는 중앙상업지역을 선택해서 예. 일생 모은 돈이 거기에 그냥 모든 자금이 함몰되어서 거의 뭐 다시 재개할 수 없는 예. 그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예. 근데 상업지 상가지 투자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예. 검증된 상가를 사십시오. 예. 검증되지 않는 상가, 분양 상가, 예. 특히 1층이 아니고 2층, 3층, 고층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상가 선택 시에는 경사지나 아니면 계단이 있는데 예. 이런 것을 피해야 되고 우리가 물고기 예를 들면 예. 물고기를 제가 그 투망으로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예. 투망을 던졌을 때 잡히는 곳에서만 물고기가 잡히더라고요. 상가도 마찬가지라는 예.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만 예. 장사가 되지 사람이 몰리지 않는 곳, 지나치는 곳 예. 이런 곳은 투자해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투자하거나 그곳에서 뭐 이렇게 사업을 영위할 때 예.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또 상업용 부동산을 선택하시는 주차장이 얼만큼 용이한가 예. 그것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온라인 쪽으로 비중이 많다 보니까 예. 상가가 옛날에는 그 뭐 금탁지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노하우가 여기에 있군요. 예. 예, 그 상가 선택 시는 예.
반드시 상가가 쇠퇴하는 지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시가지 상가, 저는 예. 여전히게 구시가지 상가, 시장 옆에 상가, 상업지역 선택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예. 뻗어나는 지역, 예. 성장하는 지역,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업지, 상가지. 아, 그렇군요. 이리로 가면은 거의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투망에 대한 그 제언 아주 획기적인 내용 같습니다. 투망이 뭐 경사도나 무슨 돌 같은 게 걸치면은 고기가 안 잡히죠. 예, 역시 그 투망에 대한 그 아이디어는 정말로 제가 잡아봐서 압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녹지 지역, 경매 지역, 특수 지역, 보상 지역에 대한 토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묶어 가지고 어떤 비전이 있는지 우리가 투자 분야 쪽에 이게 제가 녹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녹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가 뻗어날 지역이 자연녹지가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도시가 뻗어날 경우에는 그 용도, 그 자연녹지 혹은 생산녹지 토지가 아파트 부지나 뭐 아니면 상업지나 이런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동일한 시내에 있지라도 시내 중심지에서 가까운 녹지 지역이 투자 대상 1호입니다. 아, 그렇군요. 불변의 법칙이 지가 상승률이라는 걸 조사를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지가 상승률 1위가 언제나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예요. 아, 그렇군요. 따라서 확률 게임인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투자하면 가격 상승이 높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자본이 부족할 경우에 경매부동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매부동산인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대출을 80% 낙찰 받으면 85%까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본 가격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본이 많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게 경매부동산이고 경매부동산을 잘 고르면 정말 한 번에 일생에서 다시 못 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군요. 그리고 또 이제 흔히들 지분 투자를 피합니다. 지분 투자를 피하는데 큰 토지에 적은 지분을 그거를 작은 가격으로 매수를 한다면 큰 토지 지분이 언젠가는 교섭이 들어서 많은 금액을 주고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도 숨은 기회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분 투자를 절대 피하지 마십시오. 지분 투자는 전문가가 하는 사항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분 투자를 해서 거의 10배 가까운 수익을 받은 적이 있어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지분 투자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그 개별 요인 말씀드릴 때 도로 성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큰 도로가에 투자를 하면 실패가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꼭 그 부동산 투자 시에 도로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충 녹지가 낀 토지라든지 아니면 가감 차선이 필요한 토지라든지 도로가에 있는 경우에도 건물을 못 질 수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맹지라고 볼 만한 토지가 도로가에 붙어 있는데 왜 맹지냐? 가감 차선에 막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을 못 짓는다, 상가를 못 짓는다, 맹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토지를 한번 잘못 투자했다면 정말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자산 증가에 실패를 하지 않나. 그래서 도로 성격도 잘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부동산 선택과 경제적 자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흐름에서부터 지금 현재 그 분야의 사례적인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의 30년 이상의 그 감정평가사님으로 전국을 누리면서 하나하나씩 그 스며들어온 노하우를 이렇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시간이 많으면은 더 많은 사례를 가지고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뒤에 본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내용대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평가사님 그리고 교수님 제가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대개원 부동산 내용을 지금 현재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맛배기만 보여주신 예, 거잖아요. 예, 예.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걸 좀 많이 끌어내서 저도 막 욕심 같아서는 이게 내보내고 싶은데요. 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가져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속에 숨겨져 있다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 예. 프로 5단의 바둑 실력과 아마추어 5급의 바둑 실력을 비교했을 때 예. 아마추어 5급의 바둑 실력 1000명이 모여도 예. 프로 5단 1명을 못 당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전문가의 판단에 의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걸로 그 분야에 부동산 분야에 모든 그 정성을 기울이면서 의식있이 살아온 예. 노하우를 가진 분의 어떤 판단력 예.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그런 분하고 친분을 가지게 되면 그분이 가진 노하우 모든 것을 이렇게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인간관계를 잘 가짐으로써 그 어떤 전문 분야의 어떤 분과 친분을 가지어서 자기 자산 관리를 예.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그 흐름과 방향 그리고 사례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 주셨는데요. 예. 우리 그 교수님이 뭐 좀 이게 이제 그 끝으로 이렇게 매듭을 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비전을 좀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부동산 선택을 잘함으로써 인생이 바뀌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그 경제적 자유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많은 분과 교류를 가지면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부동산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자유가 바탕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 그리고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삶 그렇게 함으로써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서 인생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면서 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사는 여러분이 됨으로써 정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대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부동산 선택과 경제적 자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진행을 했습니다. 50대가 넘으면은 그 경제적 어떤 그 소득이 없으면은 인격도 없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이 오늘 30년 이상의 그 전국을 누리면서 우리 감정 평가사시면서 우리 세종로 국정 미래 최고 경영자 과정의 전임 교수님으로 계신 박용일 교수님을 모시고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 속,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앞으로 더 좋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뵐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박용일 회장님 그 노하우 내놓으시니라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반드시 다시 한번 모시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노종의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